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까지 박빙으로 치달으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선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 모시고 미국 대선 전망과 또 국제 정세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앞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론조사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McDonald's just confirmed that again, by the way.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My opponent, Donald Trump, does not believe we should raise minimum wage. Absolutely believe we must raise minimum wage and that hardworking Americans, whether they're working at McDonald's or anywhere else, should have at least the ability to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and take care of themselves. His former chief of staff when he was president, two former defense secretaries,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of course his vice president, who have all in one way or another used the word that he is unfit. She's the worst vice president. She's grossly incompetent. Kamala!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Fired! Fired! Get out!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We don't need another one. 예, 미 대선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한미협회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식견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박빙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박빙이면 해리스에게 불리한 거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과거에 이제 선거인단에서는 졌지만 예. 국민 전체 개개인의 그 예. 지지율로는 이긴 경우가 5번 있었습니다. 5번이나 예. 됐어요. 그랬죠. 예. 지난 2016년 선거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개개인의 그 투표를 집계한 데서는 이기고 맞습니다. 선거인단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앞섰어도 더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마에도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예.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 유권자하고 또 샤이 해리스를 비교할 때 샤이 트럼프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선거의 특성상, 그 구조의 특성상 전체 지지율보다는 경합 지역, 네, 그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의 지지율이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경합 지역이 주가 7개 주가 지금 분류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곳 다 지금 박빙으로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아주 있어요. 박빙입니다. 예. 왜 유권자들이 이렇게 어느 쪽에 한쪽으로 딱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전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 미국 정치도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서로 이렇게 굉장히 진영이 나눠져 있는 뭐 호남, 지역적으로. 영남 네. 이렇게 확실하게 근데 색깔이 있죠. 미국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계속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때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로서는 7개 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 공화당을 지지했다 하는 주를 이제 소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7개 주가 지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7개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기는 최종적으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경합주에서 이른바 좀 박빙을 보인다라는 것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샤이 트럼프가 샤이 해리스보다는 많다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더 많다. 예, 그렇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여론조사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꾸로 얘기하는. 예,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죠. 트럼프를 예, 지지하는. 지지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대세는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제 이렇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모른다.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좀 예. 이런 의견.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미국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없다는 게 정평이고요. 예. 네. 과거에는 한 번은 그 조간신문 헤드라인으로 누가 당선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뭐 한 거의 그게 아마 1900 예. 그 20세기 중반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 문제로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바람이 불면서 미국의 중도층 또 여성 흑인 유권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표에 나올 것이다, 투표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를 압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다시 트럼프가 해리스를 역전하고 또는 박빙으로 간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잇따릅니다. 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건 아마도 그 트럼프 진영의 전략적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후보 교체라는 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그 이벤트 효과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그렇죠. 하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전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공세로 나올 때 예. 맞대응하지 않고 이제 물러나면서 음. 그 상대방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이제 역습을 카운터 어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상당히 그 고도의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 큰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해리스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 후보 교체라는 또 흑인 여성이라는 굉장히 큰 그 이슈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슈 포인트에 의한 그 소위 그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으로 하면 이제 공세가 거세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면서 서서히 그 공세가 빠지도록 예. 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그런 그렇게 것들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 트럼프 캠프 진영에서 좋은 선거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 언론들이나 미국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흑인 유권자 가운데 남성의 지지가 해리스 후보에 대한 흑인 남성의 지지가 많이 약화됐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다. 네. 바이든 정부 동안에 지난 1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트럼프 진영은 이걸 아주 집요하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대통령일 때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냐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굉장히 지금 선거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아버지 부시하고 그때 예. 그 굉장히 그 접전을 했었는데 그때 클린턴이 내세운 구호가 기억나시죠? 그 I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가 그만큼 선거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그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집권당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그 기본 판세를 보면은 그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랬죠. 예. 뭐 지금도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는 괜찮지만 예. 사실 인플레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요. 예, 미국의 여행해 보면 진짜 음식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 그러면 그러면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해리스도 이제 어쨌든 부통령으로서 네. 바이든 1기 행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위기,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지 난 그렇게 아니다. 할 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 예, 거고 없습니다. 공동 예, 책임자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요. 선거 결과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미중 관계를 살펴보면 네. 어떨까요?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은 계속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망이 나오는데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대중 전략을 푸느냐 하는 건데 네. 해리스나 과거의 그 바이든, 지금도 바이든이죠. 바이든 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필요한 접촉은 하되 예. 챙길 걸 챙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 고도 무기에 필요한 그 고급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핵심 산업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배제한다. 이게 전기차 같은 거죠.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는 거물이 있고 또 중국에 많은 또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로 표현하면 de-risking, 그러니까 위험을 낮춘다. 그러니까 안보 위험을 낮추고 예. 또 어떤 산업 위험을 낮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되시는데 네. 예. 트럼프는 어떻게 트럼프 다르죠? 같은 경우는 단절, 아예 다 아예 끊어버리는.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디카플링이죠. 그러니까 예. 단절. 그래서 중국산 무조건 60% 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다음에 소비재 수입도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막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다든지 예. 또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거 또는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막겠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미중 갈등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그 친중국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 그 지도자들한테 90도로 이렇게 커우타워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90도로 저런 사진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정도인데 예.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그거는 과거의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양 해군을 지향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미국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인식이 든 거죠. 그래서 네. 컨테인 차이나라는 것은 오바마 정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화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퍼시픽 커맨드를 인도 퍼시픽 커맨드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에워싸는 개념으로 이제 예.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또 공급망 재편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 중국을 그 주요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예. 예,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중국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 중간에서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후보 중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예. 잘 지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한미 동맹 예. 관계고 네. 또 북한의 그 핵 위협이 항상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미국 쪽에 기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미국과 동행하면서도 예. 중국하고 잘 지내는 방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전통적인 우호 관계로서 서로 이웃으로서 잘 지내자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항상 재임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한국은 부자 나라다. 아니 우리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 제대로 니네 돈 부자 나라니까 니네 돈 좀 내. 방위비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 방위비 문제를 놓고 한미 동맹 간에 여러 어떤 껄끄러움 또는 삐걱거림까지는 아니겠지만 불편함들이 좀 생길 수 있나요? 그 한미 동맹은 계속될 겁니다. 강한 형태로. 왜냐하면 일단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과거에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청진 나진 예. 거기 관심을 많이 보이고 투자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포탈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 이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막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고 막혀 밑쪽은 있거든요. 우리니까. 예. 그만큼 그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태평양에서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 거문도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그 1885년에 그 거문도 사건이 그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죠. 예. 그래갖고 거기를 해밀턴 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뢰를 다 설치하고 그 해군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영국은 러시아의 그 남진 정책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해서 인도에 관심을 예. 갖는다.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크림 전쟁도 하고 아프간 전쟁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태평양에 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하와이에 가보시면 러시아 해군이 건조했던 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한반도에 온 거죠, 남쪽 섬에. 그만큼 영국이 봐도 한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군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가 태평양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초기지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본토는 타격 못해도 최소한 괌이나 하와이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이러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약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최초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발사각, 네. 예. 그다음에 발사 방향, 그다음에 어떤 최초 추진력이냐. 그럼 벌써 알죠. 어디까지 간다는 걸.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제1차 정보가 확인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구암, 하와이, 알래스카의 그 얄리우산 열도에 있는 미군 기지 또 태평양에 떠 있는 구축함, 항공모함에서 측량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방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그래서 있고. 요격 예. 미사일을 어느 지점에서 발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 한반도가 과거에 그 재래식 무기만 있을 때는 예.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근데 지금은 전초기지 이상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 있다. 본토를 방위하는데 중요한 이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깨질래 깨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다만, 방위비 예, 그렇죠. 증액 문제는 방위비 우리가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예. 듣기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뭐 이런 뜻으로 들려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지금 그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육박을 예. 하기 때문에 부자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담해도 된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정부가 더 부담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흔쾌히 부담하고 대신에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또 얻을 건 없고. 미국한테 얻을 건 없고 하는 그런 예.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복합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예. 덜 주고 많이 받는 게 사람 심리라 아무튼 인지상정이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 과거에 20세기 예. 때에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또 경제 성장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예. 한국은 당당한 세계 10강 안에 들어있는 그 국가고 예.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 기대하는 중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안보 문제는 그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는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나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기조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겠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몇몇 우리 기업 산업군에서는 내심 바라는 후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각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후보에 따라서?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그 접근 방식이나 그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네. 그
각 뭐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경우,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경우 그 시나리오별로 예. 예.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IRA 법과 관련된 트럼프 후보의 태도는 요새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에 가담하면서 아시다시피 테슬라 회장이니까 전기차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 처음에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기차 같은 건 아예 그냥 뭐 집어치우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예. 요새는 내가 전기차가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예. 좀 두고 봐야 되고 특히 또 이 IRA 법은 의회법이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상원의 3분의 1이 개선이 되고 하원은 전원 개선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날 선거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저 선거 이후에 지형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충분히 예.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예.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IRA 근데 다만 이제 그 IRA 보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다른 나라에서 다 반도체 보조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전혀 뭐 국회에서 요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국내 문제만 이렇게 천착해가지고 그 마녀사냥식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예. 아니고 이제는 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맞습니다. 사실 이 격변하는 그 국제 정세, 네. 뭐 군사적으로나 예. 경제적으로 격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주면은 무슨 뭐 돈 많은 기업에 재벌 네. 그룹에다가 무슨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식의 시각은 이 국제 무역 경제라든지 이 국제의 흐름을 정말 모르고 하는 5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봐서도 5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방하기 전. 네. 개방이 되면 경제가 세계 기업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삼성 기업이 크고 뭐 현대 기업들이 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큰 기업이니까 돈 못 주겠다 그러면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개방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만 있을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점 문제도 있고 뭐 횡포 문제도 있지만 그건 5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반도체 산업단지 공단 하나 만드는데 거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전신주 하나 세우는 것 같고 우리 동네는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막아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걸 보면 아직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의 인식이 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미국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물론이고 예. 어떻게 앞으로 전국이 흘러갑니까? 그 뭐 참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죠. 그 미국 국방장관도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모종의 좀 딜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사일 기술을 준다든지 뭐 정찰위성 기술을 준다든지 하는. 그거는 사실 미국의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예. 또 한국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대처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개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 이제 대규모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 확전을 예. 좀 막고 싶어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영향력을 줘서 네타냐후 총리가 좀 자제하기를 바라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결국 지금 그 미국 대선을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소위 예. 마가라는 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유권자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동 사태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지만 예. 미국 대선에도 직접적으로 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 대선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이란, 중동 문제까지 아주 우리를 둘러싼 주변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미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좀 대외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 됐든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이 됐든. 뭐 저희가 뭐 주도 역할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예. 하여튼 한미협회는 이제 1963년에 설립돼서 60년이나 됐고요.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정부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순수하게 민간 자금으로 하는 이제 협회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올바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한미 관계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저희는 미국 학생,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에세이 컨테스트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예.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봄에는 안보 세미나, 가을에는 산업협력 세미나 이렇게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